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늘은 유연성의 향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연성 트레이닝을 언제 하느냐? 사실 시기나 뭐 그런 것들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근력 운동 중에 근력 트레이닝 전에 앞서 하는 그런 어떤 유연성, 다시 얘기하면 스트레칭 운동은 부상 방지를 하고 또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회복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정리 운동에서의 어떤 그 유연성 트레이닝의 어떤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할 때는 여튼 부상 방지를 위해서 유연성 운동을 하고요. 근상막, 근외막, 근내막, 요거 이제 다 근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 조직이 유연성을 제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뻣뻣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근상막이 뻣뻣하다, 근외막이 뻣뻣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이 유연성에 관여하는 이 결합 조직은요, 관절랑하고 인대 포함해서 전체 유연성 중에 47%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막입니다. 근막. 근막이 41% 정도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텐던 있겠죠. 건이 한 10% 정도 전체 유연성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있습니다. 예, 피부도 있어요. 피부가 2%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유연성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트레이닝이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폼롤러 같은 거 그런 걸로 운동 전에 근막 이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튼 어, 우리 몸의 유연성은 이렇게 100%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관절낭과 인대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근막이 41% 정도, 그리고 건이 10% 정도, 그리고 피부가 2% 정도 차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소된 유연성은 관절의 구조, 그리고 가동성, 가동성, 모빌리티, 그리고 관절의 석회화, 또 부상, 근육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연성 트레이닝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연하지 않으면 이 가동성이 나오지 않죠. 가동성이 나오지 않으면 모션에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어떤 피트니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근육의 불균형, 요즘 이제 우리 현대에 들어서 어, 자세가 좋지 못해서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뼈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뼈가, 그러니까 상완골이 있고 뭐요, 갈비뼈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대퇴골이 있고 쭉 밑에 경골하고 비골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게 이제 슬개골이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오른쪽하고 왼쪽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냐면 이 근육은 뼈에 붙어 있죠.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근육이 뼈에 직접적으로 붙지 못해요. 그 건을 통해서 텐던, 건을 통해서 뼈에 근육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관절의 어떤 그런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의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관절의 구조가 바뀐다는 말은, 예를 들면 쇄골 같은 경우에 쇄골, 여러분들 그 목 아래쪽에 이렇게 가쪽으로 만져보면 튀어나온 뼈 있죠. 그걸 이제 쇄골이라고 하는데, 쇄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때요? 한쪽은 요렇고 한쪽은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깨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요런 이제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쇄골의 3분의 1, 내측 절반, 내측 절반은 대흉근이 기시를 해요. 그리고 가쪽 3분의 1, 3분의 1은 삼각근, 전면 삼각근이 기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근육의 길이들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육의 불균형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감소된 유연성은 관절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뀐 관절의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불균형이 결론적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연성 트레이닝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저한테 그 불균형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케어를 하는 입장이면 유연성 트레이닝을 저는 꼭 추가를 해서 시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결합 조직, 관절 주변에 이런 결합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면 우선 탄성이에요. 탄성은 뭐냐면 여러분 고무줄 생각하시면 고무줄 어때요? 고무줄이 쭉 늘어났다가 원래의 자리로 가죠. 그걸 우리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어, 탄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무줄을 쭉 늘렸어요. 어떤 물건을 쭉 늘렸는데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늘어난 상태로 있는 거. 그거를 가소성이라 그래요. 가소성. 자, 요런 여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탄성이 어느 정도 잘 일어나다가 이 탄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장력을 벗어나게 되면 이 가소성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소성이 온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가소성이 온 상태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유지가 되면은 그거는 유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이런 유연성 운동은 온도를 상승을 시켜줍니다. 아니요, 이 유연성 온도를 상승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유연성 운동은 물론 하면 온도도 상승되겠지만 온도가 상승된 이후에 실시를 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근육이 차가운 상태에서 유연성 운동을 해버리면 스트레칭 해버리면 사르코미어라는 게 있죠. 근절,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절, 사르코미어. 이 사르코미어가 우리 근육의 채소단이죠. 이 채소단이 이 근절이 찢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드리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트레이닝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 후에 온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운동 후에 실시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유연성 트레이닝 하는 거는 어떤 부상의 방지를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메인 엑서사이즈 본 운동이 끝난 후에 정리 운동할 때 우리가 유연성 트레이닝 하는 거는 그건 어떤 빠른 회복이라든지 예, 그리고 근육의 어떤 그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게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실 때도 준비 운동 하실 때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시고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만약 본인이 나는 몸이 좀 많이 굳었다, 경직됐다, 유연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유연성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유연성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트레칭을 집중을 해서 조금씩 천천히 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호흡을 굉장히 유연성 트레이닝 할 때는 깊게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유연성 트레이닝 하실 때는 그리고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유연성 할 때 숨을 이렇게 참더라고요. 참지 말고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을 해주시면은 유연성 트레이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후에 스트레칭은 휴식 상태의 근육 길이를 증가시키며,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트레이닝 후에 스트레칭입니다. 요걸 하면은 휴식 상태의 근육 길이를 증가시키며 가소성 신장을 가져온다. 아까 이제 가소성은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이 탄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늘어난 자리에서 일정 시간 멈추는 거. 그래서 회복하는데 결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또는 격렬하게 뭐 운동을 하지 않아도 뭐 관계는 없어요. 운동을 하고 여튼 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근육이 경직되는 수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끝난 후에 이런 이제 유연성 트레이닝을 조금 하게 되면은 근육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절의 길이를, 사르코미어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그 증가시킨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본인의 어떤 유연성도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허리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허리 문제라는 건 허리에 약간 그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술굴곡근, 그러니까 햄스트링근,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과 그리고 허리 부위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뭐 여러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허리 앞으로 숙이는 거, 그죠? 약간 체전굴 형태로 이렇게 발 뻗어서 그냥 허리 숙이는 거 있죠. 그래서 손가락이 자, 바닥에 닿는가 안 닿는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튼 그런 어떤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정도의 어떤 스트레칭만 해줘도 술굴곡근, 햄스트링근 쪽의 유연성 그리고 허리의 유연성이 좋아질 수 있다. 또는 허리 통증이나 허리의 불편함이 감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연성이 일단 좋다는 건 알았어요. 트레이닝 해야 된다는 건 알았죠. 어떻게 그럼 스트레칭 할 것인가? 자,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정적 스트레칭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테이틱 스트레칭입니다. 자, 요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운동 후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결합 조직의 가소성을 증가한다. 그리고 부상 가능성이 적다. 정적 스트레칭이 뭐냐면 요겁니다. 음. 그러니까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정적으로. 자, 이게 정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은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고 사실 정적 스트레칭은 물론 운동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축구 선수는 준비 운동으로 정적 스트레칭보다 동적 스트레칭을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동적 스트레칭이 나오는데, 자, 동적 스트레칭은 여기 이제 동적에서 반동적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발레스틱에서 탄성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했죠. 잠깐 안 보이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 했습니다. 어깨 스트레칭. 자, 어깨 스트레칭 했죠. 지금 가만히 있죠. 자, 이거는 정적이에요. 자, 동적은요. 이게 동적입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거. 지금 그냥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깨의 동적 스트레칭이 이거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정적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고, 동적은 반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스트레칭은 선수들이 좀 많이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자, 가소성 신장을 가져올 정도로 오래 지속되진 않지만 연습과 경기를 할 준비가 더 잘 되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데 도움된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도 풀고 하는 이제 그게 동적 스트레칭이거든요. 그걸 하면은 조금 더 내가 그 어떤 그 운동할 준비가, 경기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심리적으로도 느끼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건 정적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적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적 스트레칭이 된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동적 스트레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그때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외부의 온도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내가 운동하는 종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해서 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NF가 있어요. PNF 스트레칭. 이게 뭐냐면 고유 수용 신경근 촉진입니다. 이게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하는 스트레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어떤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지금 겨울이잖아요. 밖이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내가 영하 한 5도, 10도 기온에서 한 1시간을 있었어. 1시간을 별거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지금 굉장히 근육이 경직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실내에 딱 들어왔어요.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PNF 스트레칭을 하면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좀 전문가 수준의 어떤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하는 방법은요. 선수가 근육근을 먼저 스트레칭해요. 그러니까 선수 스스로 스트레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트레칭 하기 전에 그 근육을 수축, 그리고 스트레치를 보조하고 선수가 근육을 수축하는 동안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앞에 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요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PNF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햄스트링근에 PNF를 해요. 그러면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선수예요. 또는 고객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PNF 스트레칭 하는 사람이에요. 자, 눕힌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에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슬굴곡근을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단 한번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발을 올립니다. 올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밀어요. 발을. 스트레칭이 조금 더 되게끔. 그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그 정지한 힘에 반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 이쪽으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너는 이쪽으로 주고 안쪽으로 주고 고객은 바깥쪽으로, 선수는 바깥쪽으로 주죠. 그러면 힘이 상반되겠죠. 이런 힘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고 함으로써 조금 더 인대, 그리고 관절랑, 또는 근막, 또는 건, 또는 피부 이런 쪽에 조금 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PNF 스트레칭 하는 거는 한번 따로 영상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가능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서 여튼 그런 스트레칭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방추섬유로부터 고유 수용 피드백, 수축 후에 근육이 이완되도록 해줌으로써 결합 조직의 더 큰 신장이 가능하다. 이거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신장 반사입니다. 신장 반사, 스트레치 리플렉스, 그래서 신장 반사인데 이 신장 반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신장 반사를 하는 기관이 바로 이 근방추, 그리고 근방추는 근육에 있고요. 건방추가 있어요. 건방추는 텐던, 건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이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길이가 많이 표준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다시 수축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런 근방추 섬유였던 요런 어떤 거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결합 조직에 더 큰 신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할 때도 여러분 과도하게 빠르게 한다든가 외부의 힘을 과도하게 갑작스럽게 많이 준다. 그러면은 다칠 수가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근육의 가장 작은 채소 단위 사르코미어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근육이 이완된 다음에는 선수는 건에서 스트레치를 느껴야만 한다. 뭐 순서를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튼 건에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 10% 정도 유연성을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연성이 지나칠 수도 있는가? 그러니까 유연성은 이제 좋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셨을 텐데, 그러면은 좋으니까 이게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유연하면 무조건 좋은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자, 우선 종목 특정적 유연성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맞는 유연성은 적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체조 선수의 어떤 그 유연성과 투포원 선수의 유연성은 다를 수 있죠.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하고 그 유연성이 가지는 어떤 정도는 적절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굴곡근의 유연성은 허리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이게 자꾸 슬굴곡근의 유연성이 나오는 게 이게 허리하고 사실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깊기 때문에 자꾸 슬굴곡근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현대인들 다 대부분 자업생활합니다. 앉아서 일해요. 책상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고 운전하고 뒤쪽에 근육을 잘 쓰지 않죠. 우리가 허리를 숙일 일이 많이 없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굴곡근의 유연성을 여러분들 평상시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과도한 유연성은 관절의 안정성 감소와 관련이 있다. 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면을 보면 안 됩니다. 양쪽의 면을 좀 다 봐야 됩니다. 다각도로. 그래서 이 관절이라는 건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정성이 감소를 하면 탈구가 옵니다. 특히 어깨 쪽에 많이 와요. 그리고 고관절, 골반 쪽에도 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골반보다는 고관절보다는 어깨 탈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면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유지해서 관절의 안정성, 그러니까 관절이 안정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유연성이 돼야지 관절이 특정한 어떤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렇게 탈구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야구 투수에게는 던지기 동작 전체에 걸쳐 가동 범위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만 자, 야구 선수가 던지는 이 동작에서 이 동작 모션에서 전체적으로 이 동작 모션이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파워가 나오죠. 퍼포먼스가 일어난단 말이야. 하지만 유연성이 과도한 어깨는 어깨 탈구와 부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 많이 다치죠. 어깨를 많이 또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면 안 돼.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 중용을 한 번 더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그 상당히 그 적당한 사실 그 적당하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실 때 적정한 수준으로 하시는 게 아마 좋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민첩성과 평형성의 향상입니다. 자, 민첩성과 평형성 모두 자, 민첩성은 여러분 먼저 아시죠? 굉장히 재빠른 거요.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직선으로 드리블을 하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꾼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민첩성에 들어갑니다. 자, 평형성은 잘 알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 그죠? 밸런스 그죠? 균형 잡는 거 이게 모두 근력, 파워, 지구력을 요합니다. 사실 평행선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외발로 서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를 거예요. 오른발과 왼발의 평형 수준이 다를 거예요. 그 뭐냐면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근력이 낮은 사람이 평형성도 조금 낮습니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한다. 자, 스피드와 파워의 발달은 민첩성과 직결된다. 스피드하고 파워의 발달은 민첩성. 그렇죠. 민첩성이 좋으려면 스피드하고 파워가 있어야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오고 있어요. 내가 이거 피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동시에 이렇게 탁 피해야지. 그죠? 이 뭐야? 이렇게 탁 피하는 거 이거. 이거는 스피드잖아. 스피드하고 파워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툭 이렇게 맞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근력은 근력은 파워, 지구력, 근지구력, 스피드, 평형성, 민첩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토대인 반면 경험과 예측력은 훌륭한 선수가 되는데 필요한 우아함과 유연함을 준다. 이게 뭐냐면은 경험하고 예측력은요. 이건 뭐냐면은 경력입니다. 경력. 예. 이런 어떤 그 경력이 쌓였을 때 우아함하고 유연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 유연성의 향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